우리는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경쟁이 끝없이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가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놓쳤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친구와의 한가로운 대화, 심지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휴식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지 모릅니다. 일과 목표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삶의 본질적인 행복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지만 그 대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마치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방향을 잃고 떠도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책의 한 챕터와도 같아서 이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든 간에 언제든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속에 행복과 여유를 더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성과만이 아닌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현재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 귀중한 가치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표를 위해 헌신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삶이 곧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행복과 균형, 그리고 삶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거나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삶의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일과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대화나 아이들과의 놀이 시간을 미뤄두고 이를 선택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포기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균형이란 단순히 시간의 분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안정, 인간관계의 조화, 그리고 내면의 평화와 같은 더 깊은 차원의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돌보지 못해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을 감수하며 달려왔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결과는 만족감이 아니라 피로와 불안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커다란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신체와 마음이 무너졌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는 삶에 여유를 더해야 합니다. 여유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교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자연 속을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누는 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여유가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 충분해야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하고 목표를 향한 동기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삶과 행복한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를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위한 여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은 열심히 사는 삶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지나친 열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균형을 되찾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꼭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이루는 삶, 행복과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일 때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명예, 성취도 중요한 가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특히 삶의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가족과 친구라는 존재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관계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일과 개인적인 목표에 몰두하느라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 모임을 자주 건너뛰었다거나 오랜 친구의 연락을 무심코 넘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반복되면 소중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관계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서운함이나 오해가 쌓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자녀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감사의 말이나 사과의 표현이 가족 간의 거리감을 좁혀줍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연락이 뜸해지거나 서로 다른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문자 메시지나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라는 전화 한 통이면 오랜 침묵을 깨고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보다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질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히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소홀했던 관계일수록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결국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행복한 삶은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고 시간을 나누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용기와 진심 어린 관심이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다시 따뜻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안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생활비, 건강관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우선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 여행, 취미 등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생활비를 분석하고 은퇴 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할지 예측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관련 비용이 어떻게 변할지,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어떤 새로운 지출이 생길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했던 노후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약물 비용 등은 고정적인 지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거나 의료비 예산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법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경제적 안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집 수리비, 가족과 관련된 긴급 상황 등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보통 비상금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금융 지식입니다. 금융 지식은 단순히 저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다양한 투자 상품과 재정 관리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금융 사기에 노출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의 종류와 세제 혜택을 이해하고 자신의 은퇴 계획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 연금 상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개인 연금은 여가나 여행 등 추가적인 지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세금 혜택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가령 일상적으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지출을 점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월별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을 투자나 저축에 활용하면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금이나 예금 같은 전통적인 저축 수단뿐만 아니라 투자형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금융 지식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정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노력과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에 몰두하다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도 삶의 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과정은 복잡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명상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단 5분이라도 충분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명상으로 시작하거나 잠들기 전 짧은 명상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특별한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낀 작은 감사의 순간이나 힘들었던 일을 솔직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일기는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삶의 여정을 되짚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이 시간이 점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연 속 산책 역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있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연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공원에서의 짧은 산책이든 숲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 또 다른 작은 습관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정신없이 시작하지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자신만의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아침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을 넘어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가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아침에 스스로를 위해 보낸 시간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작은 취미를 가지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삶에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취미 활동은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필요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스파에서 몸을 관리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 혹은 그저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한숨 돌리는 시간도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주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은 거창하거나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바쁘게 달려온 삶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욱 밝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위생을 실천하는 데에서 건강한 삶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가 더 뚜렷해지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은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신체의 대사율이 낮아지고 일부 영양소의 흡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제를 제공하며 이는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쉽게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유, 치즈, 두유, 그리고 연어와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근육의 유연성과 힘을 유지하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벼운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운동은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적절한 수면 역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거나 불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감이 쌓이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위생 역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잇몸 질환이나 치아 손실은 적절한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양치질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신체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노년기에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 검사를,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체중 변화, 소화장애 등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도 연결되는 자기관리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분히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나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꾸준한 자기관리와 위생은 건강한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이 작은 노력들이 노년기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새로운 장이 닫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자신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키워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은 창의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원 가꾸기나 공예와 같은 활동은 손과 눈의 협응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취미들은 시간을 잊게 만들 만큼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성취감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전에 좋은 예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도전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컴퓨터를 통해 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등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학습은 뇌의 활동을 자극해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역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도전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지역 공원을 정화하는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여행도 노년기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가지 못했던 장소들을 방문하거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지역을 탐방하는 소소한 여행부터 해외여행과 같은 큰 모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 경험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감을 키우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걷는 산책로를 바꿔보거나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곧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지고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전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삶에 큰 활력을 제공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교류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면 더 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도전은 나이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활력소입니다. 노년기에도 배우고 성장하고 시도하는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의 크기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기쁨과 의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도전은 어떤 것이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삶의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웰다잉은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닫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웰다잉을 실천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반추하며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 얽매여 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웰다잉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며 오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웰다잉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과 가족, 사회적 의무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웰다잉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고 싶었던 일, 미뤄왔던 취미, 탐구하고 싶었던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도 웰다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종종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웰다잉의 철학은 이러한 관계들을 재조명하며 화해와 이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짧은 대화나 함께하는 식사,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되고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웰다잉의 또 다른 핵심은 자신이 남긴 것에 대한 정리와 준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유산이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취를 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죽음을 직면하는 두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남겨질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며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삶을 완성하는 웰다잉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신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웰다잉은 우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격려합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웰다잉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요로운 경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을 향한 여정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이 철학은 단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삶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웰다잉은 그 순간들을 의미 있는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나 자신을 찾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마지막 날들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웰다잉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삶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 단 한 번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가입니다. 변화는 결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다짐 하나, 아주 소소한 행동의 전환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다짐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이후의 모든 날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의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인 지금, 당신은 과거보다 더 지혜롭고 강인합니다. 삶의 후반부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깊고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날들을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행복한 삶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만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정에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의 목적은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은 앞으로의 여정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세요. 지금부터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변화를 향한 용기가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현명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